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식사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건강한 의사가 준비한 건강 레시피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바로 치킨인데요. 그냥 네. 치킨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강황 돼지 감자가 들어간 치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마늘과 양파를 15초 정도 살짝 볶은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채소들, 샐러리, 당근, 또 버섯, 그리고 돼지 감자까지 같이 볶아줍니다. 30초 정도 볶아주고요. 여기에 타바스코 소스와 칠리 소스를 붓고 그런 다음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강황가루를 1.5g 정도 뿌려서 같이 약불에서 3분 정도 끓여주면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치킨도 소금, 후추와 강황가루로 간을 한 다음에 팬에 살짝 구워주고요. 준비된 소스를 버무려서 먹으면 맛있는 치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강황 돼지 감자 치킨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어떤 체질에 더 잘 맞는지 안상원 원장님 궁금합니다. 네, 그 강황은 한약에서도 약 처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한약재인데요. 성질이 따뜻해서 아무래도 몸이 좀 냉한 소음인들한테 가장 좋은 그 약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태음인들 중에서도 아랫배가 찬 한태음인들한테 좋은 그 약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강황은 카레를 만드는 그 주 재료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또 어혈을 갖다 풀어주는 효과가 강하고 상지 쪽에 어떤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십견 환자분들, 오십견은 이제 뭐 프로전 숄더라고 그래서 어깨가 얼어붙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오십견 환자분들하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 환자분들 또 뭐 테니스 엘보나 이 상체 쪽의 어떤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한테 강황을 한약으로 많이 처방을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고요. 또 어혈을 풀어주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쓰는 그 한약재인데요. 이게 음식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닭고기의 냄새, 잡냄새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또 면역력도 길러주고 또 항암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강황을 이용한 음식들을 좀 만들어서 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강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레가 인도 음식이죠. 그러니까 강황은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료나 식재료로 사용되는 그 식물은 아니었고요. 주로 인도나 서양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강황의 약효나 그다음에 약으로서의 사용을 동양보다 더 많이 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강황의 학명이 컬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컬큐마를 따서 컬큐민이라는 그 물질을 이제 뽑았는데요. 그래서 그 컬큐민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현재도 췌장암이나 직장암, 관절염이나 치매 같은 각종 여러 가지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임상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절염이나 간 건강, 치매 같은 여러 가지 그 건강 문제에 강황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들이 많으니까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일 무난하게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닭고기잖아요. 닭고기와 한의학적인 효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강병구 원장님. 네, 닭고기는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즐겨 먹던 음식인데요, 식품인데 성질이 따뜻하고 그 오장액 육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합니다. 아까 안상원 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소음인 체질에 이 닭고기가 참 효과가 있는데 소음인 체질은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항시 변이 무르고 좀 내성적이고 고집이 센 분들이 소음인데 이 소음인들한테 이 닭고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닭고기는 동고봉감에 보면은 그 닭의 색깔별로 또는 부위별로 해가지고 약재를 선택해 왔는데요. 일단 붉은 수탉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북루,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랄지 냉대하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런 암탉은 소갈증, 그러니까 뭐 당뇨랄지 아니면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부종에 도움된다고 나와 있고요. 검은 암탉 같은 경우는 이 풍한습의 절인 증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순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약재 중에 또 게네금이란 그 약재가 있는데 게네금은 닭똥집을 말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닭의 직장이 아니라 이 닭의 모래 주머니지 않습니까?
이 게내금을 어떤 때 쓰냐면은 건이 소식이라 해가지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되게 할 수 있는 때 이 게내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게내금은 명치가 쪽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잦은 트림이랄지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이 게내금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어린 아이들 경우 소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자주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밤에 야뇨증을 볼 때는 이 게내금을 처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닭발을 한약에서도 많이 쓰는데 요즘 개족환이라는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닭발은 천연 항생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에서 이 항생제가 이 백혈구듯이 이 음식 중에서 천연 항생제는 이 닭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닭발은 신경통이랄지 관절염 그런 증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한 당뇨랄지 정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닭발에 특히 아연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뇌 개발과 그다음에 여자들 피부 미용 그쪽, 그다음에 동맥경화랄지 심장병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닭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닭의 흰자도 이 한약에서 이제 한약재로 쓰는데, 닭의 흰자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그 난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난임 사업을 통해서 힘들게 임신이 된 분들께서 이 몇 달 못 가서 오히려 또 유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 닭 흰자를 이용해 보시면은 이 유산이랄지 조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닭 흰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은 이 닭의 피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닭의 피는 이 골절상에 많이 도움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진해에 물렸을 때, 여름철에 습한 데에서 진해에 물렸을 때 이 닭의 피를 발라줘 가지고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상원 원장님이랄지 박정원 원장님께서 그 강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 강황하고 울금이거든요. 강황하고 울금은 정확히 틀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강황하고 울금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황은 따뜻한 성질이 있고 울금은 찬 성질이 있습니다. 이 강황은 아까 말씀드린 어깨 질환에 많이 도움되고 피부병, 갱년기 질환, 피부병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울금 같은 경우는 울체된 것들, 적이랄지 암이랄지 황달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닭의 효능 정말 다양하게 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치킨을 오늘 레시피에서는 돼지 감자랑 같이 먹게 되는데요. 돼지 감자의 효능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이눌린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박창훈 원장님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 돼지 감자를 처음에 안 게 아니라 이 이눌린을 먼저 알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당뇨나 비만에 효능이 있는 물질들을 쭉 선정을 해가지고 스크리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눌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눌린을 봤더니 이눌린이 풍부한데 치코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돼지 감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눌린은 사실 이제 돼지 감자에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름이 인슐린하고 비슷해서 그렇지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입니다. 인슐린은 이제 호르몬인 단백질이고요. 이눌린은 이제 식이섬유, 탄수화물 유사체이죠. 장에서 소화흡수가 안 돼서 포도당의 소화흡수를 경쟁적으로 저해하고, 이눌린이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포도당의 소화흡수를 저해해서 비만이나 당뇨 같은 데도 도움이 되는 요즘 성인병에 아주 좋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장 건강하고 비만, 당뇨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이섬유는 이제 우리 보통 변비나 장 건강 있을 때 유산균하고 식이섬유 두 가지를 보통 주로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과자에도 넣고 이제 그렇죠. 해로운 걸 좀 덜하게 하려고 섭취를 그램 단위로 하더라도 이제 장에서 몸 안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실제로 몸 안에서 세포나 이런 데 직접 작용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이제 다량을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썼던 논문이 이제 그림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연구는 이눌린이 직접적으로 이 비만과 그 당뇨에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AMPK라는 그 신호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논문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식이섬유의 섭취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계속 이제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돼지 감자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김용진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돼지 감자만큼 또 이렇게 자기 팔자를 고친 그런 식품도 사실은 없는데요. 뭐냐면 이 돼지 감자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뚱딴지라 그랬습니다. 이 뚱딴지가 원래 정식 명칭인데 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밭둑에서 이렇게 뚱딴지를 한두 개씩 해서 안 드셔본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대개는 이 뚱딴지는 맛도 없고 먹으면 속도 아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요새 돼지 감자라 그러는데 왜 돼지 감자라 그러냐 하면 이거를 뚱딴지를 캐다가 이제 이 돼지 사료로 이렇게 돼지 먹이로 줬던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현대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돼지 감자가 천연 인슐린이다 그래서 이제 당뇨에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뚱딴지가 이렇게 팔자를 고친 건 정말 뚱딴지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돼지 감자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당뇨하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돼지 감자는 형상을 보면 구근에서부터 줄기가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끝에 국화가 아니고 뭡니까? 그 해바라기 같은 그런 이쁜 꽃을 좀 작지만 이쁜 꽃을 피우는데 구근에서 이제 응축된 기운이 위로 쭉 뻗어 올라오는 그 기운을 한방에서 목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처럼 쭉 뻗어 올라온다. 그래서 그 기운이 체질적으로는 어떤 체질에 쓰냐 하면 이 금기가 수렴하고 처지는 기운이 많은 그런 태음인들한테 이제 맞는 약재들이 그런 목기가 강한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화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민들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태음인 이 약재로 분류를 하는데 이 뚱딴지도 그 당뇨에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이 약으로 음용을 할 때는 태음인들의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소양이나 태양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소화장애나 다른 문제들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 감자를 우리가 음식으로 복용을 할 때는 사실은 그것과 좀 조화될 수 있는 좀 이 다른 양인 체제 도마도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 양배추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말 당뇨에 좋은 약이다라고 해서 이 약으로 복용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황이 들어간 돼지 감자 치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건강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